네, 취임 100일 즈음 20%대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직격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 챙겨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질의응답. 첫 질문은 20%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직과 정책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일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 발언은 챙길 기회가 없었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에 관련한 문제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논란이나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문자 유출 사건, 또 최근 수해 속 퇴근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추가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의 반발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원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신문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성상납 의혹을 해명하라고 구호를 외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성상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당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했다며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의결 과정에선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해서 의사 정족수를 확인하지 못했고 반대 토론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임 전국위는 정파와 자유롭지 않은데 비상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사표 의사만 밝혔을 뿐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RS 표결의 경우도 여태 당대표 선출과 당명 개정을 같은 방식으로 해왔고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인 유권 해석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투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신문을 마친 법원은 결론을 유보한 채 신중히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따로 추가 신문 기일을 잡진 않은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가처분 기각이나 인용 결정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힘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준석 대표 한때는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룬 동지였는데요. 오늘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하필이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딱 신문이 열렸습니다. 결국 그 가처분 신청 없이 이제 철회 없이 고려를 선택했는데 김근식 실장님이 사실 지난주에 오셔서 약간의 희망을 담아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토요일 기자회견에서는 이거를 철회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비판 수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저의 그냥 기대에 미치고 말았죠. 네. 현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마이웨이를 택한 거고요. 가처분 신청까지 가서 이제 당내 윤핵관과 본인과의 싸움 속에서 누구 하나가 굴복하기 전에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러한 집권 여당의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끝없는 지금 이 극한 투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도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스스로의 책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아까 나온 것처럼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김성애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민심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할지 모르지만 당심에서 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많은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본인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거거든요. 집권당의 대표였고 젊은 30대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당심에서조차 그런 거부감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대척점에 서 있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 이미 국민적 판단은 끝난 거 아닙니까? 민심을 보면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윤핵관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윤핵관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면에 나서서 리더십을 갖는 것은 일단 내후년 총선은 포기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 당원들만 찍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 승리를 생각해 본다면 당원 플러스 중도층과 당 바깥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한다면 윤핵관도 사실은 이 당내 리더십을 갖는 것은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당내 분란 상태에 대해서는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네. 대통령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걸 회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전공법으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아니면 입장을 내실 건 내시고 아니면 해결책 가져오시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지금 어렵게 출발해 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직접 신문에 참석을 했는데요. 신문 이후 나오는 길에 이 전 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자,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 삼권 분립 위기를 잡아야 한다. 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오셨는데 이거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한 발언일까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죠.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을 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적을 했던 문자가 공개됐을 때 그 밑에 줄을 보면 그 국민의힘의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 권성동 대표가 당이 열심히 보필할 때 이런 문구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써 이 상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도 보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발로해서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비대위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막 옷을 벗기 시작하죠. 전 오늘부터 최고위원 아닙니다라고 금요일에 배현진 의원 등이 선언을 하고요. 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이고 이거 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거 비상사태입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자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되니까 최고위원들 모이세요 하니까 정족수가 안 된다는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또 정족수가 월요일에 채워져서 비상사태를 정족수가 안 차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최고위가 정족수를 모아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이 과정만 놓고 봐도 결국 이 대통령실에서 후하고 한숨을 보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태풍으로 일어났던 것. 예.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판단을 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항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근데 여기서 입법부를 행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한다. 이 상황의 예. 상권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가 좀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예. 거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 이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윤핵관과의 갈등이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거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예. 당정 관계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고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의 올바른 당정 관계가 지금 삐그덕거리는 것이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과일반화에 오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나서달라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럴수록 당정 관계는 당정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당대표 사이 그리고 당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이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는 그 당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걸 사법부에 가져가서 이 행정부 입법부 싸우니까 사법부가 나서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가 볼 때 단어 사용이나 인식에서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선거에서 이긴 집권 여당의 현 주소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인데요. 어쨌든 오늘 신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아마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양측 다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이 당분간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때 뭐 이준석 파이팅 이런 얘기도 들렸고 성상납 받았냐 자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요. 지지하는 목소리,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법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 이거 조금 전에 많이 들어본 이런 얘기 같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민생이 매진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발언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비슷하게 지금 바로 반사하면서 맞받아친 건데 정말 순발력 하나는 따라올 자가 없긴 한데 이런 이준석 대표 이것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했습니다. 네. 저렇게 비아냥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미 비판을 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그 여당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야지 그냥 그 정치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라고 말한 자체가 원래 부적절했기 때문에 결국 쌍방간에 저런 그림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양쪽을 다 비판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윤핵관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근식 실장님 보시기에 이거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당장은 이제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를 놓고 볼 것이고요.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아마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과의 전면전을 끝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각이 되더라도 일단 6개월 뒤에 그 징계는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이제 그 자격은 회복이 됩니다. 그럼 6개월 뒤에 이 다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를 아마 장기적으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전당대회가 열릴지 그 이후에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당대회 열리는 시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전략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국민의힘이 윤핵관이 주도하는 또 윤핵관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민의힘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 두려워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자원과 지지 역량을 동원해서 윤핵관의 득세는 막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에 또 도전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윤핵관을 정계 연퇴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싸움은 윤핵관과 본인의 선명한 전선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당대표 모습입니다.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보셨지만 당심에서는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안 만났다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하고 15일 저녁에 만찬을 했다, 비공개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측 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데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함구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났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안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도가 저는 뭐 나왔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만남을 극구 부인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타진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걸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근데 안 알고 있습니다. 만났으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데 만남이 이렇게 서로가 부인하고 NCND로 확인하지 않을 정도의 만남이라면 애초에 그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서 무언가를 논의해서 성과가 있다면 다시 만남 자체가 후문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만났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진다고 한다면 서로 곤혹스러운 것이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만났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성과가 전혀 없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인용 이유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